방역당국이 18일 숨진 17살 고교생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주의 한 주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가운데 이들 가운데는 요양보호사까지 포함돼 있어 2차, 3차 감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치 판정 뒤 재확진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방역당국은 18일 숨진 17살 고교생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학생이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받은 진단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영남대병원은 A군이 입원 치료를 시작했던 13일부터 사망한 18일까지 13번의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호흡기 검체 12회는 음성이었는데 13회차 소변과 가래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에 정확한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진단검사관리위원회는 19일 음성으로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매듭지었습니다. 질본과 서울의 대학병원 두 곳에서 A군의 검체를 다시 분석했을 때 코로나19가 어디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남대병원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실험실 점검이 필요한 영남대병원의 진단검사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A군의 사인으로 면역 반응 과잉,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20대에도 0.2% 사망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연령에도 매우 드물게 환자라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세 미만인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80여 명, 고위험군에 가려진 감염병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 수가 더 많은 이른바 골든 크로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확진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19일 경북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확진 판정을 받고 안동의료원에 입원한 20대 남성 A씨. A씨는 열흘 동안 치료를 받고 지난 10일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19일 다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예방을 위해 받은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증상이 그렇게 없었어요. 입원하고 퇴원했는 그 기간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도 연도 모니터링으로 해서 자가격리를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그럼 한번 검사 안전하게 검사 한번 해서 그렇게 하자 이게 됐는데. 경북에서는 완치 뒤 재확진을 받은 첫 살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시흥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같은 사례가 한 명씩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확진 사례에 대해 항체가 충분히 생기기 전에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재활성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 경우에 있어서 없어졌다가 그분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다시 재발하는 게 다른 바이러스 감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재감염이 아니라 이 사람의 면역 상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드물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경북도는 이번 사례에 대해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감염에 대해서는 검사를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감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의뢰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완치자가 확진자 수를 넘는 골든크로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음성 후 양성 판정이나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나 싶더니 한사랑 요양병원에 이어 대구 지역 다른 요양병원 등 병원 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구가 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하루 새 대구 지역 요양병원 5곳에서 확진자가 7명 더 나왔습니다. 수성구 김신요양병원에서 2명, 달성군 대실요양병원 2명, 중구 대한요양병원 1명, 북구 배성병원 1명, 동구 이시아 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종합병원인 파티마병원에서 6명,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과 협의해서 조치를 아마 취할 예정이고 병원에는 감염관리팀이 있어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 병상에 대해서 코호트 설정을 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저희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설 내부에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북처럼 선제적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할 경우 오히려 집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신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60%가량 진행된 상황. 아직 환자와 종사자 등 13,000여 명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록 음성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음성이 양성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3일 정도 단위로 계속해서 대구시는 시설과 병원 등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또 손님의 가족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요양보호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던 업주에 대한 초기 부실 조사로 2차, 3차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19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입니다. 휴업 전 이곳을 다녀간 손님 중 경주 세무서 직원 4명 등 모두 6명이 추가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전파자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내부는 경주 세무서 직원으로 3월 10일 21시경 19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투다리 성동점에 함께 들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3차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 측은 지난 14일 19번째 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양성 결과가 나오고도 하루가 지난 16일에서야 주점 운영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사이 무증상 감염자인 경주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해당 주점을 들린 확진자 대부분은 감염 사실도 모른 채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는 60대 여성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 역시 지난 13일 주점을 들린 후에도 이틀간 요양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경주시는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직원 등 87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허술한 초기 대응에 잠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의 풍경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 구내식당. 식탁마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즐거움은 사라졌지만 바이러스 감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침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건강은 챙기고 마음은 살짝 외로워졌는데 그래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뭐든지 잠시 참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개학이 연기된 학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개학이 연기돼가지고 애들 집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교과서도 궁금하고 빨리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안심이 되고 편리하고 일단은 빠르게 또 받을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아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가정에 갖다 주기도 합니다. 좀 더 효과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 개학 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전 세계 각국에서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방역과 동시에 해외 여유입을 차단하는 게 관건인데 인천공항에서는 전 승객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이정하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간간히 들어옵니다. 유럽에 머물다 급히 귀국하는 행렬입니다. 많이 불안해요. 지금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도 한국에서 걸리는 게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폭증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곳곳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가운데 평소보다 줄어든 유럽발 항공편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노선 중단과 축소가 이어지며 귀국행 항공편을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수업이 다 취소되고 학교가 이제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가 너무 비싸져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4월까지가 표가 없다고 그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방역과 함께 해외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 아시아권을 넘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다녀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신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동북아시아권에서만 유행을 하던 시기를 좀 지나서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팬데믹 선언까지 일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발적 유행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19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코로나19 공포로 짐을 싸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엔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염색 공장이 밀집한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대부분의 공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었잖아요.
전국 자체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들어라. 일손이 부족한 공장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일감 자체가 줄었는데 줄어든 일감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정상적인 조업 자체가 힘들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다가 캔슬된 오다들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는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는데 2월 셋째 주까지만 해도 1,000여 명에 불과하던 출국자가 마지막째 주에 들어서자 5천여 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대유행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더 큰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전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손과 발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경우는 조건 실컷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하고 중소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입소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요양원은 이달 초 4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뒤 입소자와 종사자 117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화 지역 누적 확진자는 푸른요양원 확진자 64명을 포함해 모두 6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은 1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는 그날 밤 12시까지며 19일부터 최소 한 달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이 대구 경북 지역 영업소 16곳을 오갈 때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속버스와 광역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경주소방서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도 위급 상황 시 안심하고 구급 차량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은 전담 구급대가 출동하고 의심 환자 출동 시에는 감염을 막기 위해 구급차 내 차단막을 설치하고 2차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급 차량에 대한 1차 살균 소독 및 2차 세부적으로 구급 차량에 대한 정밀한 소독을 실시하므로 우리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하게 구급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